네,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아, 먼저, 오늘의 주식시장을 보면, 이게 수급 자체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좀 들어왔는데, 이 지수,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밀리면서 오늘은 좀 하락을, 분봉을 만들어내는 하루인데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게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갔다 해서 일단 이게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기간이 또 빠진다고 해서 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죠. 지금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 자체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시그널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네요. 화학하고 의약품, 그 다음에 유통, 운수창고, 그 다음에 금융업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현재 운송 장비 부품 쪽에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그야말로 일단 지금 보면 오늘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위주의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물론 지수 자체는 일단 약간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이 섹터별로는 일단 좀 좋은 섹터가 있었다. 일단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여기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게 의약품 쪽이 오늘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게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제 한번 리뷰를 했듯이 의약품 섹터하고 제약 섹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수급 자체가 참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해서 봐야 될 섹터 자체가 일단 의약품 섹터다. 그 외에 이제 이 의약품 섹터가 1,400억에 대비하면 다른 섹터들은 사실은 미미한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다면 운수장비 쪽, 그 다음에 건설업 쪽, 이렇게 조금씩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걸, 코스닥 쪽에는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별다르게 수급이라고 해서 보이는 부분은 없고, 지금 유일하게 좀 그래도 보이는 게 IT 부품 쪽 보이고, 오히려 외국인이 코스닥이 제약에서는 오히려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피로 다시 이렇게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또 중장기적인 수급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수급도 한번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죠. 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의약품은 주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어차피 지금 기관 자체는 오늘은 거의 대규모 매수세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디 섹터에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65억 정도, 한 100억은 안 되지만 의약품 쪽에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 아마 이게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아마 이 몇몇 종목에 같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도 일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 기관도 매도를 오늘 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없어요. 본다면 IT 부품 쪽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들어온 거 가지고 일단 이쪽에 수급이 들어왔다고 일단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고,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좀 약간 별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코스피에 지금 이제 의약품 쪽에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좀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섹터를 분석을 이제 시장의 수급으로 이제 봤는데, 그러면 시장의 분석을 이 기관들, 증권사가 내는 어떤 리포트와 그 다음에 각
주식별, 그 다음에 상향이나 또는 하향, 이 가격에 대해서 이걸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의 그 증권사의 리포트 중에서 종목에 따라서 상향, 하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일단 보니까 지금 현재 딱 눈에 띄는 게,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면, 먼저 여기에 이제 그 지난 3개월간의 모든 리포트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는 여기에 이제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 이거는 뭐냐면, 그 오늘의 수급이나 아니면 중장기적 수급에 의해서 그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형주나 화학, 의약품 쪽에 그 수급이 들어왔다 라고 지금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수치로 본다면, 뭐 대형주는 이제 오늘 뭐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러면 화학 섹터를 한번 보면 기존에 그 수급도 들어오면서 지금 섹터에 대한 어떤 업에 대한 그 의견 리포트가 존재하고, 그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최근에 보면 이 다시 이 주가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많다, 이게 발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유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융업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수급은 들어오는데, 일단 그 리포트 자체는, 그 상향한 리포트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수급이랑 이 리포트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급이 있지만, 수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리포트도 상향 리포트도 이렇게 발행이 되는 그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자체는 항상 그 수급보다는 좀 약간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일단 파악을 한다면, 오늘 지금 본다면 의약품하고 뭐 유통업 이렇게가, 그 다음에 금융업 이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포트는 좀 있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화학 쪽이 밖에 안 보이는, 다른 섹터들은 아예 그냥 수급 자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코스닥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코스피 지수, 코스피 유가증권 코스피 쪽에 시작이 돼서 일단 의약품하고 유통업 쪽, 그 다음에 금융업 쪽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네, 이렇게 이제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리뷰를 좀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오늘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그 중형주, 소형주가 그 아웃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지수 자체가 지금 약간 꺾이긴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퍼포먼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의약품 쪽이 지금 현재 이 지수가 나가는 이 꺾임이 보십시오. 이게 꺾임없이 그대로 쫙 올라가는,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엄청 강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 보이고, 유통업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금융업은 아직까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수급적으로는 의약품, 그 다음에 운수장비, 그 다음에 뭐 건설업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리포트나 이런 걸 같이 본다면 통신업이 아니라 금융업을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이제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 하이라이트 안 됐는데, 그 기관들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은 이쪽에 향후 이제 업종 상향하고, 그 다음에 그 주가 지수의 상향을 많이 내기 시작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급은 메이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의약품부터 한번 보죠. 오늘은 의약품을 먼저 한번 보면, 네, 이 의약품 섹터에 지금
이 오늘 들어온 이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만 해도 1400, 1500억. 야, 대단한 거죠. 이게 외국인만. 기관도 그렇게 매도 속에서 이쪽 의약품은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65. 개인 같은 경우는 1530억 정도가 매도를 했어요. 그만큼 이 수급 자체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맛은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1500억 가량 중에서 어디에 많이 들어왔냐 그러면 셀트리온에 확실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히려 셀트론에 거의 뭐 70~80%가 들어가고 나머지 조금 삼성 바이오죠.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유한양행.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저번 주 제가 이제 토요일날 잠시 이제 얘기를 했듯이 기업 평가에 대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될 어떤 JW 중위제약도 마찬가지고 관심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여기 타미셀, 그 다음에 뭐 에이프로젠 제약, 그 다음에 지금 하늘 바이오파마 같은 오늘 좀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그 관심 정보로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심 종목인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져가고 또 이게 또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게 뭐 여기에 이제 표시된 게 사실은 이게 확실히 이게 영상을 녹화하다가 중간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일단 다시 이 중간 부분만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캘큘레이션, 가치를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대충 지금 이제 얼마인데 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면 향후 투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지금 보통 기관마다 기관에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각 어떤 기업마다의 어떤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분석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에서 쉽게 다 이제 확인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런 어떤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간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 연말에는 한 얼마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캐시플로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서 내놓게 되는데, 일단 그런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러면 내가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2018년도 뿐만 아니라 2019년도 이런 프로젝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의 2019년도 지금 현재 예측치가 맞다면 2019년도의 가치는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단순히 계산을 좀 해본 겁니다. 뭐 이게 뭐 100% 맞다고는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죠. 뭐 지금 현재 프로젝션 한 것 자체가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39,000원이지만 제가 기관에서 리포팅한 걸 바탕으로 프로젝션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 76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보다 2.5배는 더 뛰어야 된다. 물론 유한양이 내년도에도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프로젝션대로의 어떤 계획대로 잘 나간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늘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9,600원이지만 원래 가치는 지금 나와야 될 9,600원이지만 오히려 31,700원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모르겠지만 하늘 바이오파마를 지금 현재 오버슈팅 하고 있다. 그 말은 기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현재 리포트가 이렇게 프로젝션이 된 이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상황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늘 바이오파마가 중국에서의 시장성의 확보에 엄청난 큰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오버슈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일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이게 거의
마지막 지금 현재 프로젝션 한 내용에 거의 그 목표치에 거의 다 달았다. 뭐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혁기전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그런 어떤 아이템이 없다면 이 가격에서 또 이게 한 번 도달하고 나서 또 이렇게 조정을 받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오버슈팅 되어 있는데 정말 이 가격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 정도 가격으로 내려올 것인지 그건 두고 봐야 되고, 일단 이런 어떤 특히나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업을 평가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재무제표로 평가되는 기업이라면 뭐 그게 완벽하게 맞다면 사실은 이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회계사나 아니면 기관들이 사실은 돈을 다 벌어야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건 하나의 참고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함에 있어서 하나의 정보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기업에 투자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기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그런 판단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서머를 해보면 이런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섹터에 대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얼마인데 지금 얼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면 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지 그 기업에 들어가서 한번 뭐 회사 공시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뉴스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 자체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썸션 자체가.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이 내놓은 프로젝션을 바탕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현재 빨리 업데이트를 시켰으면 분명히 바뀌었을 때 부분인데 뭐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이 프로젝션을 안 바꾸고 그대로 내놓고 있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으로 또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유통업도 또 한번 보시죠. 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많은데, 지금 여기 이제 전반적인 이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은 기관에서 조금 오늘 뭐 한 들어왔고 한 52억 수, 오히려 외국인은 한 72억 좀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또 섹터는 있다. 보면 예를 들면 GS 리테일, 그 다음에 여기 흘라코리아, 외국인은 수급만 보면 그 다음에 이마트, 그 다음에 기관으로 본다면 여기 신세계, 그 다음에 여기 호텔신라,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삼성물산, 이거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이렇게 뭐 밑에는 좀 이따 보고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이 관심 종목으로 이제 선택될 수 있는데, 또 이제 아까 똑같이 여기에 이제 이 섹터에 대해서 모든 종목이 제가 다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넣은 게 아니라 정말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일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수식을 넣기 때문에 다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오버슈팅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 전, 뭐 두 달 전 이런 어떤 바탕으로 해서 기관들이 얘기했던 2019년, 18년, 19년, 20년도의 어떤 프로젝션 자체가 뭔가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오히려 좀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리포트 자체는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프로젝션 자체는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먼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유통업 자체가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아직 프로젝션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이미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런 데 수급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기업이 좋아진다 해서 리포트를 바꾸면서 프로젝션을 바꿔내겠죠.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직은 기본적으로 일단 저평가예요.
기본적으로 저평가고, 그 다음에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현재 196,000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오버슈팅 돼 있죠. 뭐 이것도 지금 한번 왜 이렇게 오버슈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유통주가 지금 현재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 간신정보들 중에서 왜 이렇게 기본 가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수식보다 왜 많이 늘까?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가치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의 프로젝션을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들을 바꾸기 전에 얘들이 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계속 가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신석의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1만 4천원이지만 지금 원래 옛날부터 가격 자체가 매겨지는 게 31만원 정도. 물론 이게 다 틀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데이터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휠리아 코리아도 지금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 자체가 업데이트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4만원이지만, 원래 그 프로젝션에 의하면 12만원 정도 가야 된다. 한 3배 정도는 더 가야 된다. 라고 일단 지금 잡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게 그 수급들도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그 일정 부분 한 2주, 3주 이렇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뺐다가, 개인들이 또 물건을 같이 들어오면 또 그걸 털기 위해서 또 조정을, 이격을 이제 좁히기 위해서 또 조정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이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떤 A 기업이 좋다 해서 기관 수급들이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요 중간중간에 이 개인들이 이제, 이게 좋아지나 해서 이렇게 빨리 들어온 사람은 빨리 들어올 수 있겠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은 여기 따라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뭐 같이 올라가기 너무 무거우니까 기관들이 다시 이격 조정한다는 유명하에, 이게 기업의 가치라는 선을 봤을 때 이 조정을 여기까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점 돼서, 이건 누구는 모릅니다. 언제 반등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이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사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정 구간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외국인들이나 수급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이 기업의 가치가 뭐냐, 기본적으로 얼마냐, 그 다음에 이 섹터가 지금 현재 핫한 거냐, 아니면 지금 이미 그 모든 그 섹터 자체가 이미 기르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견디면서,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로 들어가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개천하신, 그 다음에 그 주가 자체는 항상 이런 주가 중심 회귀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주가의 이 흔들림의 중심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그 중심에 항상 회귀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 기업 가치는 뭐예요? 이 가치는 당연히 이 재무제표나 아니면 캐시플로우로, 그 다음에 향후 어떤 비즈니스 그런 플랜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명한 건 제약의약품, 그 다음에 유통업이 핫한 세션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관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아까 안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2개 정도 더 본다면, 여기에서 보면 뭐 이참부라고, 영어무역도 아까 안 했나요? 예, 영어무역. 그 다음에 BJF 리테일. 영어무역 같은 경우에도 이거 상당히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이치한불도 마찬가지고.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버슈팅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평가가 상당히 박하게 나왔다가 지금 현재 뭔가 그 국내 유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뭔가 다른 리포트나 아니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많은 걸 깨져차고 일단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뭐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누구도 이게 정확한 이 기업이 좋다, 저 기업이 나쁘다 이렇게 100% 확실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어떤 수급의 돈의 흐름과, 그 다음에 기관들이 어디다가 지금 이제 리포트를 내는가,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이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얼마인데 지금 이제 얼마의 가치가 있고,
오버슈팅 되어 있다면 왜 오버슈팅 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오버슈팅 된단 말은 항상 언젠가는 또 내려와서 또 조정을 받기 나름이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투자에 접근한다면 사실은 그 실패라는 어떤 그런 주식 투자 실패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그 성공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 일단 많은 이득을 취하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일단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길었는데, 이 월요일은 지난 몇 주간 보면은 월요일은 항상 이게 외인들이, 특히나 외인들이 이제 많은 매도세를 때려가지고, 아니면 기관들이 매도세를 때려가지고 항상 이 주가 지수를 낮추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건지,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갈등 때문에 뭐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파악해야 될 건 확실한 데이터의 바탕 위에서 그 기업들이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왜 그 기업들이 사고 있고 이 기업들이 얼마의 평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평가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팩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에 들어간다면 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많이 힘든 하루였지만 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